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지난번에 죽음의 덫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트럭 운행이 중단되는 순간 화장장으로 변해버리는 도시들 말입니다. 800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식량은 사흘치뿐이고 시민의식은 이틀 정도면 바닥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곳들이죠.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방문하기엔 아름다운 곳들이지만 굶어 죽기엔 끔찍한 곳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 죽게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존에 대해 치명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숲속의 오두막을 떠올립니다. 오직 자신과 소총 한 자로, 그리고 디젤처럼 거친 이름을 가진 개 한 마리뿐인 상황 말이죠. 매일 아침 사슴을 사냥하고 플란넬 셔츠로 계곡물을 걸러 마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노을이 지고 현관에서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도 있을지 모르죠. 그것은 낭만적이고 영화적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문명 붕괴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외로운 늑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들은 각계격파당합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죠. 항생제나 총알 혹은 희망이 바닥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무리지어 사는 생명체입니다.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으려 하는 것은 하드모드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 파일 없이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동체가 생존합니다. 네트워크가 생존합니다. 이웃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기술을 알며 당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이해관계가 얽힌 곳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이 발전기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 나섰습니다. 번커도, 은신처도, 군벌 놀이를 할 수 있는 환상 속의 요새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미국 도시들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기능하는 경제와 식료품점,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이 존재하는 곳들 말입니다. 바른 모든 곳에 불이 꺼질 때도 지질학적 특성, 자원, 인프라, 그리고 문화를 갖춰 계속 기능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10곳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요새 테스트라고 부르는 기준을 통과한 10개의 도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장소들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단순히 붕괴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 이후에 오는 세상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록을 드리기 전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맥락 없는 목록은 그저 상식 퀴즈에 불과하며 전기가 끊겼을 때 상식 퀴즈는 당신을 구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도시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정확한 방법론과 우리가 검토한 3가지 레이어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어디서든 어떤 장소가 요새인지 아니면 관인지 스스로 심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심사입니다. 당신의 지리적 위치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장소를 안전하게 만드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범죄율이나 좋은 학군 혹은 멋진 산 전망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아마존이 이틀 안에 배송해주고 경찰이 10분 안에 출동하는 평상시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망이 영구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911에 전화를 거는 것이 다이얼 전화기나 저렴한 주택처럼 향수 어린 옛 기억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측정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 목록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도시를 심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 사는 동네가 우리가 말하는 3단계 요새 테스트를 통과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쁜 커튼이 달린 덫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첫 번째 레이어는 키네틱 버퍼, 운동적 완충 구역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냉혹한 계산입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붕괴하여 식량과 물, 희망이 바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모든 재난 영화, 역사서, 그리고 실패한 국가들의 뉴스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뉴욕시에만 800만 명의 인구가 있고 마트 진열대에는 사흘치 식량뿐입니다. 그것은 2,400만 끼니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의 계산은 처참해집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굶주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나갑니다. 식량, 물 또는 피난처가 있을 법한 곳을 향해 달립니다. 소도시로, 농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유체 역학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물처럼 저상이 가장 적은 경로를 향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네틱 버퍼를 계산합니다. 당신의 도시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 붕괴 지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박한 폭도가 연료 한 탱크로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미국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가득 채웠을 때 약 350에서 400마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살상 반경입니다.
죽어가는 거대 도시로부터 바깥으로 확장되는 혼돈의 원이죠. 만약 당신이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혹은 피닉스에서 400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폭발 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뉴판에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 파도는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우리 목록에 있는 도시들은 그 반경 밖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미국의 엠티 쿼터, 텅 빈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잊고 지내는 곳들이죠. 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거리는 곧 생존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칼로리 자립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기분을 망칠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도시의 평균 식량 공급량은 사흘치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흘요. 보급 트럭이 멈춘다면 대도시 지역의 모든 식료품점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은 72시간 안에 동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럭은 멈출 것입니다. 트럭 운송은 디젤로 움직이고 디젤은 정유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유소는 전기로 돌아가고 전기는 기도와 미뤄둔 유지곳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전력망에 의해 공급됩니다. 전력망이 마비되면 트럭이 멈춥니다. 트럭이 멈추면 진열대가 비워집니다. 진열대가 비워지면 상황이 중세시대처럼 변하기까지 약 48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로리 자립을 계산합니다. 당신의 지역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생산합니까? 공급망이 붕괴해도 당신의 도시는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요새 테스트에서 즉시 탈락하는 이유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식량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주문할 뿐이죠. 인구 밀도는 평방마일당 18,000명이지만 농업 생산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를 뉴요커들이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며 잊고 지내는 심장부인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라스카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 지역들은 대륙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의 곡물을 생산합니다. 말 그대로 대륙 말이죠. 칼로리 잉여량이 너무 방대해서 전력망이 마비되고 트랙터나 콤바인이 없어져서 말을 이용한 쟁기질과 손수학으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충분한 식량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로리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마실 것 없이는 먹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물 접근성도 계산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중력으로 공급되는 물, 대수친의 물, 샘물입니다. 펌프질을 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 없고 정수하기 위해 처리장이 필요 없으며 전달하기 위해 기능하는 도시 인프라가 필요 없는 물 말입니다. 우리 목록의 도시들은 거대한 대수층 위에 있거나 전기료를 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흐르는 강과 호수 옆에 위치합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문화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은 모호해지고 심리학이 실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 상황에서 당신의 이웃은 단순히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거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LA 폭동 등 모든 재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의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방어를 조율하며 기술을 모으는 단결된 공동체입니다. 용접할 줄 아는 사람이 토마토를 재배할 줄 아는 사람과 팀을 이루고 전직 응급실 간호사였던 여성과 협력하는 곳이죠. 이런 공동체는 안정화됩니다. 재건합니다. 그들은 다음에 올 세상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각자 도생하며 사람들이 자원을 독점하고 숨기며 모든 이웃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분열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자신들이 기반으로 삼았던 인프라보다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도시가 어떤 유형이 될지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는 대리 지표를 봅니다. 총기 소유율을 봅니다. 총이 마법처럼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총기 소유율은 자립 문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 및 지역사회 조직의 밀도, 교회, 사원, 시민클럽 등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한 방에 모여 신뢰와 관계를 쌓는 모든 기관을 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공동체는 맨바닥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농업 유산을 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식량을 재배하고 가축을 도축하고 고기를 보존하는 법을 기억하는 곳들 말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3세대 전 공장에 아웃소싱해버린 기술들을 어떤 지역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록의 도시들은 이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미국의 엠티 쿼터, 텅 빈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잊고 지내는 곳들이죠. 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거리는 곧 생존입니다.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이제 방법론을 이해하고 세 가지 레이어를 파악했으니 실제로 어떤 미국 도시들이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백업 도시들인 10위부터 7위입니다. 이곳들은 견고한 점수로 요새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이름 옆에 한두 개의 별표가 붙어있는 곳들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 95%의 주거지보다 극적으로 낮습니다. 10위는 메인주 벵거, 일명 급속 냉동고입니다.
지도 가장자리부터 시작해보죠. 벵거는 미국의 북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로 이어지는 죽음의 회랑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도와 도로를 보십시오. 보스턴에서 벵거로 가려면 동부 해안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를 250마일이나 달려야 합니다. 도로는 좁아지고 마을은 작아지며 황야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메인의 인구 밀도는 평방마일당 약 45명입니다. 참고로 뉴저지는 1200명이 넘습니다. 벵거 자체는 인구 3만 2천 명의 작은 도시지만 메인 북부의 거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서비스 허브입니다. 이는 병원, 공급망, 무역 네트워크 등 체급을 뛰어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연 자원은 엄청납니다. 메인의 89%가 숲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주 전체의 거의 90%가 나무입니다. 전력망 마비 상황에서 난방 연료는 북부 기후에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이며 벵거는 사실상 무한한 땔감 자원 위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강, 호수, 시냇물 등 물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메인주에는 6,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습니다. 키네틱 버퍼도 훌륭합니다. 보스턴의 피난민들은 점점 더 거칠어지는 지형과 점점 더 추워지는 기후 속에서 점점 더 좁아지는 시골길을 따라 250마일을 이동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겨울이 매우 혹독하여 정기적으로 영하 20도화씨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배 기간은 약 4개월로 짧습니다. 식량을 보존하는 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된 방안 장비가 없거나 불을 안정적으로 피울 수 없다면 메인은 어떤 폭도보다 더 빨리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적응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벵거는 고립성, 자원, 그리고 수세대 동안 하드모드로 살아온 주민들을 제공합니다. 점수 B+. 9위는 유타주 프로보 오렘, 일명 하이브 마인드입니다. 대부분의 생존 분석가들은 지리에 집중하고 문화는 무시합니다. 대수층은 계산하면서 신뢰는 계산하지 않죠. 프로보는 그 반대 사례입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조직적이며 깊게 뿌리박혀 있어 어떤 대수층보다 가치 있는 생존 자산이 됩니다. 이곳은 몰몬교의 중심지입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관계없이 몰몬의 준비 문화는 생존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흥미롭습니다. LDS 교회는 1936년부터 회원들에게 1년치 식량을 비축하라고 권고해왔습니다. 가계 차원의 준비를 향한 90년 가까운 제도적 압력이 있었던 셈입니다. 프로보 오렘 지역의 대부분 지하실에는 말 그대로 12개월치의 비축 식량, 식수, 필수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서는 트럭이 멈춘 지 사흘이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프로보에서는 트럭이 멈춘 지 사흘이 지나면 사람들은 선반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시작할 뿐입니다.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이 몇 달 뒤로 미뤄지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비축된 식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LDS 교회는 수백 가구 단위의 소규모 지리적 단위인 와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각 와드에는 기성 리더십, 통신 채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도움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구조는 새로 발명될 필요 없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모든 회원은 이웃을 압니다. 모든 동네에는 조율된 자원이 있습니다. 지형 또한 도움이 됩니다. 와사치 산맥이 서쪽의 천연 장벽 역할을 하고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가 대규모 붕괴 지역으로부터 또 다른 완충대를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결속력은 종교적 참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LDS 회원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쌓고 신뢰를 얻어 서서히 통합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접근 권한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곳은 위기 상황에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주하여 수년간 관계를 쌓고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도시입니다. 점수, 네트워크 구성원에게는 A+, 외부인에게는 C. 8위는 아이오와주 디모인, 일명 무한 뷰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생존 자산인 아이오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아무도 인스타그램에 아이오와를 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옥수수에 대해 노래하지 않죠. 평평하고 시골이며 지루한 곳입니다. 또한 1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으로 둘러싸인 곳이기도 합니다. 디모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농업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중서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농업지역보다 에이커당 더 많은 칼로리를 생산합니다. 이것의 표토는 인치가 아니라 피트 단위로 측정됩니다. 강우량은 안정적입니다. 칼로리 자립을 계산할 때 디모인은 통과 수준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압도합니다. 아이오와주 하나만으로도 주 전체 인구를 수년간 먹여 살릴 만큼의 옥수수를 생산합니다. 대부분은 에탄올과 사료로 쓰이지만 그중 일부만 인간용으로 돌려도 칼로리 잉여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물은 디모인강과 라쿤강에서 얻으며 이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키네틱 버퍼도 강력합니다. 시카고는 300마일 떨어져 있으며 경로는 일리노이 시골을 거쳐 훨씬 더 황량한 아이오와 시골로 이어집니다. 문화는 농장지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립적이고 실용적이며 시골 지역이 응당 그래야 하듯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1마일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서로 돕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날씨입니다. 아이오와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며 토네이도 시즌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전력망이 마비된 사막에서는 농사, 식량 생산, 식품 보존과 관련된 모든 기술이 당신의 현재 직업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그런 기술들이 여전히 흔한 장소입니다. 굶지 않는 것을 보장받고 싶다면 아이오와로 가십시오. 점수 B+. 7위는 테네시주 녹스빌, 일명 교차로의 요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슈빌이나 애틀란타로 가는 길에 녹스빌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녹스빌은 미국 동부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위치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네시강과 에팔라치아 산맥이 만나는 지점이자 주요 교통로가 교차하는 것이죠. 물부터 이야기해봅시다. 테네시강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강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전력망 마비 상황에서 그 강은 휘발유가 필요 없는 운송 네트워크가 됩니다. 배들이 물자를 나르고 무역이 계속됩니다. 테네시강 유저개발공사 TVA는 이 지역에 49개가 넘는 댐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석탄 발전소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무슨 일이 생기든 계속 흐르는 수력 발전 전력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나머지 지역에 불이 꺼질 때도 TVA 시스템은 발전을 계속합니다. 에팔라치아 산맥은 동부 해안으로부터 밀려오는 대규모 피난민 이동에 대한 천연장벽 역할을 합니다. 산맥을 통과하는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쉽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녹스빌은 테네시 계곡의 농업 잉여 물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만큼 방대하지는 않지만 상당합니다. 문화는 전형적인 에팔라치아 스타일로 자립적이고 인동적이며 결속력이 강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냥, 낚시, 원희에 이웃 돕는 밥을 합니다. 단점은 녹스빌이 이 목록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점입니다. 광역권 인구가 50만 명에 달하죠. 이는 자산이지만 부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 요소들은 강력합니다. 물, 전력, 지리, 문화, 녹스빌은 모든 항목을 충족합니다. 점수 B+. 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여기서 잠시 벙커에 대한 환상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벙커를 사면 안 되나? 사막에 아예 요새를 지으면 안 될까? 왜 굳이 도시와 얽히려는 거지? 좋은 질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벙커는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벙커는 아주 비싼 관일 뿐입니다. 물론 팸플릿에서는 인상적으로 보이죠. 철근 콘크리트, 공기 정화 시스템, 몇 년치 비축 식량, 그리고 당신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막아주는 커다란 금속문까지. 단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벙커는 초기 혼란을 피하고 폭력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벙커 판매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벙커 안에서는 식량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광합성에는 햇빛이 필요하니까요. 벙커 안에서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당신은 외부의 모든 관계, 기술, 자원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무언가는 바닥나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어떡할 건가요? 문을 열거나 아니면 그 뒤에서 죽어야 합니다. 벙커 안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거래가 곧 생존입니다. 교환은 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킵니다. 벙커는 당신을 그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벙커가 지어지는 사막 지형은 장기 생존의 최악입니다. 물도 없고 경작지도 없으며 기온은 극단적이죠. 이 10개의 도시들은 벙커가 아닙니다. 이곳들은 문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능적인 미니 경제권입니다. 벙커는 인류는 끝났고 나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을 늦추고 있다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요새 도시는 인류는 계속될 것이며 나는 다음에 올 세상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강화 구역인 6위부터 4위입니다. 이곳들은 요새 테스트를 단순히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합니다. 6위는 와이오밍주 캐스퍼, 일명 텅 빈 구역입니다. 인구 밀도와 왜 비어있는 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캐스퍼의 인구는 약 6만 명입니다. 와이오밍주 전체 인구는 60만 명 미만입니다. 주 전체 인구가 대도시의 한 개동 인구보다 적은 셈입니다. 덴버 광역권에만 280만 명이 넘게 삽니다. 이 텅 빈 상태는 결합이 아니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의 키네틱 버퍼는 수백 마일의 완벽한 무로 측정됩니다. 캐스퍼와 덴버 사이에는 300마일의 고원지대, 산맥, 그리고 드문드문한 정착지만이 존재합니다. 그 길을 통과하려는 피난민 행렬은 연료 문제, 날씨 문제, 그리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황량한 풍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어떻게든 도착한다 해도 그들은 모두가 서로를 아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지인은 즉시 눈에 띄며 지역 주민들은 수세대 동안 무장하고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캐스퍼는 고립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와이오밍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풍력 등 에너지 비축량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주는 전미 최대의 석탄 생산지입니다. 전력망 마비 상황에서 캐스퍼는 자급자족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노스플랫 강에서 얻습니다. 풍부하지는 않지만 소수 인구에게는 충분합니다. 단점은 혹독한 기후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땅을 가혹하게 만드는 그 강인함이 스스로를 돌보는 데 익숙한 주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수 A-. 5위는 텍사스주 러벅, 일명 독립공화국입니다. 휴스턴, 달라스, 오스틴은 잊으십시오. 그곳들은 죽음의 덫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의존적이며 혼돈과 너무 가깝습니다. 러벅은 다릅니다. 러벅은 텍사스 서부의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달라스에서 350마일, 휴스턴에서 350마일, 오스틴에서 거의 5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대부분의 텍사스 사람들조차 그 존재를 잊고 지냅니다. 인프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텍사스는 미국 내 단 3개뿐인 주요 전력망 중 하나인 자체 전력망 이어컷을 운영합니다. 동부 및 서부 전력망과 달리 이어컷은 거의 전적으로 텍사스 내부에서 자급자족합니다. 국가 전력망이 마비될 때 텍사스는 스스로 불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러벅은 이러한 독립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주 인구 3천만 명 중 대부분이 몰려 사는 텍사스 트라이앵글로부터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수층 중 하나인 오갈랄라 대수층이 있습니다. 농업 규모도 엄청납니다. 서부 텍사스의 면화, 축산업과 그리고 곡물 농업이죠. 문화는 매우 텍사스답고 자립적이며 무장 수준이 높습니다. 공동체는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서부 텍사스는 덥고 반건조한 지역이지만 대수층이 있는 반건조 지역이 대수층 없는 온대 지역보다 낫습니다. 점수 A-. 4위는 노스다코타주 비스마크, 일명 고독의 요새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아주 멀리요. 비스마크는 노스다코타의 주도입니다. 인구 7만 5천 명. 주 전체 인구는 80만 명 미만입니다. 춥고 멀리 떨어져 있어 지나가는 길 취급을 받으며 농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 중 하나입니다. 키네틱 버퍼는 거의 우스울 정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450마일 떨어진 미니애폴리스입니다. 그 사이에는 450마일의 대초원과 농경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비스마크의 초능력입니다. 노스다코타는 북미 최대의 석유 매장지 중 하나인 바켄시일층 위에 있으며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석유만이 아닙니다. 석탄 비축량과 풍력발전소도 있죠. 미주리 강이 비스마크를 관통하며 흐르는데 이는 수력발전 잠재력과 용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전력망 마비 상황에서 비스마크는 스스로 전력을 공급하고 난방을 하며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두운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추위입니다. 노스다코타의 겨울은 정기적으로 영하 20도, 30도, 심지어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추위를 이해하는 현지인들에게 그것은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겨울 한복판에 도착한 준비되지 않은 피난민들에게 추위는 그 어떤 인위적인 장벽보다 효과적인 벽이 됩니다. 단점은 명확합니다. 극심한 추위를 견딜 수 없다면 이곳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점수 A. 드디어 성배와 같은 마지막 3곳에 도달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든 레이어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통과한 곳들입니다. 3위는 사우스다코타주 래피드시티, 일명 블랙힐스의 보루입니다. 래피드시티는 대평원과 산맥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결과 천연 요새가 형성되었죠. 블랙힐스는 대초원에서 솟아오른 지질학적 변칙과 같습니다. 험준하고 숲이 우거진 복잡한 지형은 방어하기 쉽고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라코타 수족이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던 이유 중 하나는 전략적으로 공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을 보호했던 지형이 이제는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래피드시티의 인구는 8만 명으로 관리하기에 충분히 작으면서도 인프라를 갖추기에 충분히 큽니다. 샘, 시냇물, 작은 호수들이 도처에 있어 물이 풍부합니다. 래피드 크릭이 도시를 관통합니다. 키네틱 버퍼는 거대합니다. 덴버는 400마일, 미니애폴리스는 6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블랙힐스는 천연의 병목 지점을 형성합니다.
엘스워스 공군기지는 보안과 숙련된 인력을 제공합니다. 문화는 사우스다코타 서부 특유의 독립적이고 실용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입니다. 단점은 평상시에는 고립되어 있어 경제적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경력을 위해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위치 선점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점수 A. 2위는 오자크 지역, 특히 미주리주의 제퍼슨 시티와 스프링필드, 일명 물의 왕국입니다. 골디락스 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자크는 석회암 동굴, 천연 샘물, 그리고 대륙에서 가장 풍부한 담수 자원을 갖춘 숲이 우거진 언덕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오자크 고원 대수층 위에 있으며 더 눈에 띄는 것은 끊임없이 담수를 쏟아내는 샘들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빅스프링은 하루에 2억 7,500만 갤런을 배출합니다. 샘 하나가 수백만 명의 도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런 샘이 이곳에는 수백 개나 존재합니다. 테이블락 호수, 불숄즈 호수, 오자크 호수가 있습니다. 전력망 마비 상황에서 석회암을 통해 이미 여과된 중력으로 공급되는 샘물을 갖는다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지형은 천연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언덕은 가파르고 골짜기는 깊으며 도로는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병목 지점을 형성합니다. 기후는 온화하며 재배 기간이 길고 극단적이지 않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문화는 몹시 독립적이고 무장 수준이 높으며 자립적입니다. 점수 A. 1위는 몬타나주 캘리스펠과 화이트피쉬, 일명 아메리칸 리다우트입니다. 여기 종착역이 있습니다. 캘리스펠과 화이트피쉬는 몬타나 북서부의 플랫헤드 밸리에 위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존 지형을 처음부터 설계한다면 이와 같은 곳이 탄생할 것입니다. 키네틱 버퍼는 최대치입니다. 시애틀은 캐스케이드 산맥을 넘어 500마일, 덴버는 700마일 이상, 미니애폴리스는 9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경로는 겨울에 폐쇄되는 고갯길과 갈수록 험해지는 황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플랫헤드 호수는 미시시피강 서쪽에서 가장 큰 천연 담수호로 면적이 190평방마일이 넘습니다. 펌프질도 필요 없습니다. 헝그리오스 댐과 커댐에서 수력발전 전력이 나옵니다. 다른 곳의 전력망이 붕괴해도 수력발전은 계속 돌아가죠. 산맥이 기온의 극단적인 변화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기후는 혹독하지만 관리 가능합니다. 지형은 천연 요새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로키 산맥이 사방에 장벽을 형성합니다. 계곡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는 제한적입니다. 축산업, 밀농사, 과수원 등 농업이 강력합니다. 플랫헤드 밸리는 인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합니다. 문화, 플랫헤드 밸리는 생존주의자들이 아메리칸 리다우트라고 부르는 지역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생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이주하여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들은 무작위적인 프레퍼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역사와 제도적 지식을 가진 운동입니다. 그 결과 미국 그 어느 곳보다 생존 지향적인 개인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단점은 부동산이 비싸고 재배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준비가 필요하지만 살아남기에 가장 좋은 장소일 것입니다. 점수 A+. 최종적인 계산에서 당신의 이동을 기억하십시오. 이곳들은 지리, 자원, 문화가 일치하는 요새 테스트를 통과한 10개의 미국 도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그 자체가 생존 전략은 아닙니다. 장소는 기반일 뿐입니다. 당신이 내일 당장 캘리스펠로 이사하더라도 물을 정수할 줄 모르고 불을 피우지 못하며 상처를 치료하거나 식량을 재배할 줄 모른다면 뉴욕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빨리 죽게 됩니다. 지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줍니다. 기술은 당신에게 생존을 줍니다. 공동체는 당신에게 미래를 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세 가지 레이어를 적용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자신이 멋진 식당들이 있는 죽음의 덫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죽음의 덫에 살고 있다면 탈출을 계획하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계획하십시오. 셋째, 지금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식량을 재배하고 기본적인 의료 처치를 배우며 기계를 고치십시오. 넷째, 당신이 어디에 있든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붕괴는 예고하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을 즈음이면 기회의 장은 닫힙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자리를 잡습니다. 10개의 도시, 3가지 레이어, 단 하나의 인생입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뒷마당 지도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채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당신이 찾기를 원치 않는 성소들을 지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경계구역을 확보하십시오. 다음 생존 청사진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